서울의 겨울, 차갑고 고요한 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는 삶을 포기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은하 씨.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20년 전 그녀는 차가운 골목에서 버려진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희생의 기록이 아닙니다. 운명과 싸워 이겨낸 한 여인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과연 그녀의 선택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더블 아스테릭.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매섭고 차가웠다. 하늘에서는 눈인지 비인지 모를 차가운 물방울이 쏟아졌고 거센 바람이 도시를 휘몰아쳤다. 골목은 어두웠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로등조차 그 음산한 분위기를 덜어내지 못했다. 김은하는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몸은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은 했지만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대체 언제쯤 이 고단한 삶이 끝날까? 은하는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45년의 삶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관대하지 않았다. 빚을 갚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돈은 다 갚았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여전히 그늘이 가득했다. 외로움과 무거운 책임감만이 그녀의 동반자였다. 어느새 익숙한 동네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귀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길 잃은 고양이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몇 발자국 지나자 그 울음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이번엔 분명했다. 그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설마? 은하는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음산한 어둠 속에서 그 울음소리는 계속 그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바람에 휘날리는 쓰레기 봉투 사이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다. 아기일 리가 없어. 누가 이런 곳에... 그러나 그녀는 그 본능적인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은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골목 끝 쓰레기 더미 옆 낡고 찢어진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 속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은하는 상자를 들여다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거기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차에 떨고 있는 두 명의 갓난아기가 있었다. 피부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손에 닿은 아기들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게 어떻게? 은하는 당황스러움과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아기는 낡은 담요 한 장에 감싸여 있었고 그 위엔 조그마한 종이 조각이 있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 글자는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흐릿했지만 그 절박함만은 또렷하게 전해졌다. 은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아기들을 품에 안았다.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약한 온기가 그녀의 심장을 철렁이게 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녀는 아기들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자신의 코트로 그들을 더 꽁꽁 싸맸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작은 월세방에 도착하자마자 은하는 난방기를 최대한 틀고 두 아기를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손은 얼어붙은 채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부드러웠다. 낡고 오래된 이불을 꺼내 두 아기를 감싸고 오래된 주방에서 우유를 데웠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 방울씩 우유를 아기들 입에 넣어주며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기들은 약하게 몸을 움직이며 우유를 삼켰다. 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은하는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녀는 몇 분마다 일어나 두 아기들을 확인했다. 그들의 고요한 숨소리가 그녀를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키울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아기들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두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저천증 상태라고 진단하며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하는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곧바로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그녀를 찾았다. 그들은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아니요, 그렇게는 못해요. 은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깃든 확신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김씨,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고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하는 조용하지만 결의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운명입니다.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두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큰아이는 지은, 작은아이는 지수. 그녀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지은아, 지수야,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부터 은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고단한 하루는 이제 더 고단해졌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다. 두 아기의 존재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유를 선사했다. 병원 복도는 고요하고 차가웠다. 김은하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 의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아이들이 심각한 저천증 상태였지만 응급조치 덕분에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말이 은하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다. 의사의 시선이 한순간 머뭇거리는 것을 보며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라 장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팔에 안긴 아이들의 가냘픈 몸이 그녀에게 무언의 대답을 주고 있었다.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 그러나 곧이어 찾아온 사회복지사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김씨, 지금 상황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은하는 침묵했다. 복지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를 책임져 본 적도, 부모가 되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있겠어? 나를 의지하고 있는 저 손길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기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연약했지만 은에게는 그 연약함이 더욱 절박하게 느껴졌다. 은하는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떠올렸다. 어릴 적 그녀 역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빚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녀를 비웃던 순간 배고픔을 참아야 했던 밤들,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 그런 그녀에게 아이들은 자신을 닮은 거울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 아이들을 버린다면 과거의 나를 두 번 버리는 셈이겠지. 은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누워있는 병실은 조용했다. 지은과 지수는 작고 연약한 숨소리만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은하는 복지사와 다시 마주 앉았다. 김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김씨를 위해서도 나은 선택입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은하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복지사의 눈이 커졌다. 김씨, 이건 감정적으로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모든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은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시작. 은하는 병원 문을 나서며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작은 월세방에서 두 아이를 바라보며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너희의 이름은 지은, 그리고 지수야. 지은아, 너는 밝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지수야, 너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 될 거야. 두 아이가 조용히 잠든 모습을 보며 은하는 속삭였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운명을 바꾼 선택의 대가 다음 날부터 은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건설 현장 외에도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고된 노동으로 몸이 지쳤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눈을 붙일 새도 없었다. 그러나 두 아이가 깨어나 웃는 모습,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다. 지치지 말자. 두 아이의 삶은 이제 나에게 달려있어. 은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는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을 택했다. 두 아이를 만난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바꿔놓았다. 어쩌면 내가 이 아이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김은하는 지은과 지수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이들이 떠안고 온 고단한 운명은 이제 그녀의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위해 매일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서울의 냉혹한 현실은 그녀를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아침 6시, 은하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거친 바람과 먼지를 뚫고 철근을 나르며 손톱이 부러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은 이미 익숙해졌다. 저녁이 되면 식당으로 향해 설거지를 하고 자정이 지나면 또 다른 청소 일을 했다. 잠자는 시간은 고작 2~3시간 남짓이었다. 엄마가 조금 더 고생하면 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돼. 은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매일을 버텼다. 엄마의 사랑, 아이들의 웃음 작은 월세방은 늘 비좁고 어수선했지만 은하의 마음속엔 두 아이가 있었다. 지은은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방 안을 기어다니며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웃음을 터뜨렸다. 프라이팬을 두드리거나 낡은 장난감을 붙들고 놀며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반면 지수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다. 그녀는 항상 은하 곁에 앉아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지수는 작은 손으로 은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힘내고 싶어. 그 말은 은하에게 피로를 잊게 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돈은 항상 부족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우유조차 사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어떤 날은 은하 자신이 굶으며 아이들에게만 음식을 나눠주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빈 접시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건 다 지나갈 거야. 아이들만 웃을 수 있다면 난 괜찮아. 그러나 그녀의 희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저 여자가 애들을 왜 데려왔대?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버려진 애들을 데려와 동정심 얻으려는 거 아니야.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은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지은과 지수만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이 갑작스럽게 열이 났다. 그녀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숨소리조차 불안정했다. 은하는 당황했지만 곧 두 손으로 지은을 꼭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제발, 제발 우리 지은이를 살려주세요. 의사는 지은이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비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병원 복도에서 은하는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모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물건들까지 팔아가며 돈을 마련했다. 지은아, 너만 괜찮아지면 돼. 엄마는 다 할 수 있어. 며칠 후 지은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안정되고 미소가 돌아왔다. 은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이번 일은 지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수는 점점 더 말을 줄였고 자신의 존재가 엄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워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조용히 은에게 말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 말에 은하는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지수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지수야,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너와 지은이는 내 전부야. 너희가 없었다면 난 지금처럼 살아갈 이유도 없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해. 은하의 헌신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처음엔 그녀를 비난하던 이웃들도 점차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옆집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건네주었고 골목길 가게 아저씨는 은하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건 값을 깎아주었다. 특히 주인집 박씨 아저씨는 자주 은하를 도와주었다. 그는 은에게 말하곤 했다. 은하씨,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많지 않소. 힘들 땐 나한테 말해요. 그들의 작은 도움은 은하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은과 지수는 은하의 품 안에서 조금씩 자라났다. 지은은 엄마를 닮아 밝고 에너지가 넘쳤고 지수는 깊고 차분한 성격으로 엄마를 위로했다. 작은 월세방은 여전히 좁고 부족했지만 그곳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났다. 은하는 여전히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매일을 버텼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의 여정이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 은하와 두 아이는 함께 더 강해지고 서로를 지켜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아직 더 많은 도전을 앞두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어느 여름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엄마를 맞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갑자기 열이 나며 기운을 잃었다. 김은하는 당황했다. 지은의 작은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차 약해졌다. 지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괜찮을 거야. 은하는 침착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이마를 만질 때마다 두려움이 커졌다. 그녀는 한 손에 지은을 안고 다른 손으로 약국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약사조차 그녀의 상태를 보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가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은하의 심장을 내리쳤다. 병실로 실려가는 지은을 보며 그르녀는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치료비는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큰 금액이었다. 김씨, 입원비를 포함해 치료비는 최소한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내민 계산서를 본 순간 은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을 듯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운명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은하는 지은의 병실 옆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지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그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팔았다. 오래된 세탁기, 낡은 가구, 심지어 결혼식 때 부모님이 준 반지까지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은하가 절망 속에 있던 그때 이웃들이 그녀의 사정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김씨,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병원비를 조금 도와주었고 가게 아저씨는 무료로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심지어 은하가 항상 조심스러워하던 박씨 아저씨도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이들이야말로 세상의 빛 아니겠소? 힘내요, 은하씨. 그들의 작은 도움은 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지은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안정되었고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은하는 그녀의 병실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정말 다행이다. 네가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은 엄마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때문에 고생했죠? 미안해요. 그 말에 은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너는 내 전부야.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지은이 아팠던 동안 지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녀는 엄마와 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신을 숨겼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지수는 은하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은하의 심장을 찢었다. 그녀는 딸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지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너와 지은이는 내 삶의 이유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품에 안겼다. 지은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수도 조금씩 밝아졌다. 그들은 학교에 돌아갔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작은 월세방은 여전히 비좁았지만 그곳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이웃들은 여전히 은하를 도왔고 그녀는 그 도움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운명은 그들을 시험했지만 사랑은 그들을 지켜냈다. 은하와 두 아이는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더 단단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은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김은하와 두 아이를 강하게, 그러나 깊이 변화시켰다. 은하의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과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엔 삶에 대한 감사와 인내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은하는 6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허리는 점점 굽었고 손마디는 굳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지은과 지수는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지은은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며 그녀의 이름을 문단에 새겼고 지수는 디자이너로서 독창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두 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은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은과 지수는 함께 은하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엄마에게 줄 집을 마련하자. 지은이 처음 이 말을 꺼냈을 때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해.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두 딸은 각자의 수입에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은에게 적합한 집을 찾았다. 어느 주말 아침 은하는 지은과 지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오늘 중요한 곳에 가야 해요. 시간 좀 내주세요. 은하는 조금 의아했지만 두 딸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지은과 지수는 은하를 채태웠다. 차는 점점 서울을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니? 너희가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굴지?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마을의 작은 2층 집 앞이었다. 집은 새하얀 벽과 아담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문에는 밝은 커튼이 걸려 있었다. 은하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며 입을 떡 벌렸다. 이게 뭐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은은 은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 집은 엄마를 위한 집이에요. 이제 엄마는 좁고 추운 월세방에서 살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은하는 눈을 깜빡이며 두 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희가 이걸 준비한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엄마.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눈물로 감사를 전하다 은하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두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너희가 내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는데. 정말 고마워, 내 사랑스러운 딸들아. 지은과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이건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날 세 사람은 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거실 한편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은과 지수가 은하의 품에 안겨 환히 웃고 있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구나. 은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지은과 지수는 은하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이 초대되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은하의 새로운 집을 축하했다.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 덕분입니다. 지수도 이어서 말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아빠 이상의 존재예요. 엄마는 우리를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파티가 끝난 후 은하는 새 집의 방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지만 그녀는 무엇보다 딸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이 나를 구했어. 은하는 조용히 속삭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도 지은과 지수가 환히 웃고 있었다. 은하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 길 끝에는 딸들과의 따뜻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새 집, 따스한 불빛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은하, 지은, 그리고 지수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지은이 직접 만든 파스타와 지수가 정성껏 준비한 샐러드가 놓여 있었다. 지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맛없어도 다 드셔야 해요.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든 거니까요. 지수도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이번엔 제가 소스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은하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컸다는 게 믿기지 않구나. 이 순간이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식사를 마친 후 은하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밤하늘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은하는 지난 20년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 너희를 품에 안았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몰랐다. 세상이 너희를 버렸을 때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지. 그때는 몰랐어. 너희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지은과 지수는 엄마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은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혹시 김은하 씨 맞으신가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여성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지은이와 지수의 친모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은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보았다. 지은과 지수도 놀란 표정으로 문 앞에 섰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20년 전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낳았고 가정의 압박 때문에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저 잘 살고 있길 바랐습니다. 은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분노, 연민, 그리고 이해가 뒤섞였다. 그 아이들이 잘 살길 바랐다면 왜 그 차가운 골목에 두고 갔나요? 은하는 차분히 물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잘못했어요. 두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이야기 속에서 흘러갔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거야. 이 아이들이 내 삶에 들어온 게 운명이었다면 오늘 이 만남도 운명인 거겠지. 가족이란 며칠 후 은하는 가족 사진을 새로 찍기로 했다. 이번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다. 사진 속의 얼굴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은은 말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하는 점점 더 평온해졌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 속에는 사랑이 있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이 나를 키웠어. 그리고 그 사랑은 끝없이 이어질 거야. 은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이 두 아이를 키운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과 희생, 용서와 치유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다. 당신도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만의 사랑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